그러면 이명수 의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유천 문화 산성동 지역구를 둔 이명수 의원입니다. 금년도 마무리하는 정례에서 구정 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광신 총장님과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자 구정 질문 일문일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예. 민선 8기가 시작하신 지가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5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소감부터 말씀을 듣고 싶어요. 예. 민선 8기 시작한 지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이 지났고요. 금년도 이제 1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그동안 이제 바쁘게 그 구정 이제 방향 설정이라든지 또 이제 관계 기관 협의라든지 또 의원님들하고 소통, 그리고 이제 각 동에 17개 동에 이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할 일에 대한 방향을 설정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구정을 돌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구도심이 형성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어느 타구보다도 지역 재개발이나 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구보다도 높은 지역이 사실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우리 구청장님은 공직생활 하시면서 도시공학을 전공하시고 또 그 분야에 업무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도정법에 보면은 그 지역에 30년 된 건축물이 70% 이상이 될 때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지역도 지금 조합 설립이 된 지역도 많이 있고 또 입안을 준비하는 지역이 최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혹시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나온 지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이제 재정비 사업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28군데가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그 중에 이제 그 착공한 데가 한 4군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이라든지 이런 데가 4군데, 기타 이제 사업 시행이라든지 조합 설립 이런 데가 한 12군데, 지금 준비하는 데가 한 7군데, 이렇게 해서 재개발은 28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입안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더 많은 숫자가 우리 지역 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총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요 사업은 민간 주도 사업으로 하고 또 행정을 뒷받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중구의 관청에서 행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승패가 갈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 직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것이 너무 오랜 기간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제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 중구 지역에 사업 추진하는 것이 많이 지연이,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계를 좀 봤는데 우리 대전시 전체적 5개 구 비교를 해보면 저희 중구가 가장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약에도 전담 팀을 만들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총장님께 조금 요청드리는 것은
전문가,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가 있으면 뭐 1년 걸릴 것도 6개월에 걸리고 또 6개월 걸릴 것도 3개월에 걸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께서 업무를 배정하실 때에 뭐 우리 구에 있는 전문가를 세우시든지 아니면 외부에서라도 전문가를 세워서 타구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사업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이런 분들을 업무 담당자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뭐 좋은 말씀이고요. 먼저 우선 이제 우리 자체 이제 구청 내에 그 업무를 잘 다루는 직원들을 먼저 선정을 하고 또 필요하면 외부 전문 인력도 자문을 받는 데는 등 뭐 이런 적극적인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청장님이 지금 우리 사업 조합 설립인가 나온 데서 문제되는 곳이 몇 군데 아니면 잘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민원이 좀 제기되는 데가 한 뭐 두세 군데 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사실은 이제 사실은 민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조금 문제가 되는 데는 조합장 문제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조합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전체를 잘 리드하는 데는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일부 민원이 좀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지금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서 사실 삼중고로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둔촌동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파업 때문에 사업이 지금 서 있는 상태이고 지금 우리 구도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되는 지역도 있지만 잘 어려워서 이거에 대한 것이 어려움에 빠질까 본 의원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요? 사실은 지금 물가도 상당히 올라가고 금리도 급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환경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하고 이제 비용을 이제 판단해야 되거든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을 한 다음에 이제 수익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비용은 이제 주로 이제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공사비, 사기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크게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분양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수익이 제대로 들어오는데 이제 미분양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수익이 쫙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분양가를 좀 적정하게 알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정하면 분양은 잘 되는데 고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적정한 분양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요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용이라는 것 등등 많이 있는데 제가 일단 파악하기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지금 주택 보급률이 한 130%가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아파트를 많이 지었을 경우에 분양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자재비나 인건비가 많이 오름을 해서 어떤 민간에게 위탁한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저희가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를 이렇게라 저렇게라는 할 수 없거든요. 다만 민간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이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통제는 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사업이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예고는 해줄 수는 있어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이제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뭐 학군도 중요하고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데 이제 입지에 따라서 잘 될 가능성이 있고 어려운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자문이나 그런 건 가능합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누구보다도 이 부분은 전문가이시니까 잘 좀 해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 재개발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유천동 유흥가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87년부터 이곳에 살고 있는데요. 사실 87년도만 해도 이 지역이 어떤 활락가라고 할까요? 정말 유리 속에 상자 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었는데
2006년 이후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그곳에 살면서 호객 행위를 하는 것을 간간히 보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혹시 청장님 이 모습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근에도 사무실도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최근에는 뭐 경험 못 해봤습니다. 근데 업소가 이제 과거보다는 상당히 줄어서 그 거리가 이제 많이 지금 철거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영업하는 데가 한 14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유흥업소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또 민간인이 한다고 하니까 어떤 뭐 허가받아서 하니까 어떤 강제적으로는 어떤 저기를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유인책을 써서라도 어떤 대응 방안이 있는지요? 그래서 이제 그 불법 행위라든지 그런 예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경찰하고 이제 합동 점검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호객 행위라든지 아니면 뭐 식품위생법 그런 게 이제 위반되는지 그런 거 점검을 해서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취소한 데도 한 7군데 있고요. 적발되면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한 달에 2번이라도 청장님과 어떤 직원들이 나가서 어떤 뭐 좋은 선한 것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한다 하면은 이분들이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자제하는 모습도 보일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사전 계도라든지 뭐 성매매 방지 뭐 게시물 부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계도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매매 방지라든지 피해자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그 예고라든지 점검. 근데 이제 자주는 이제 못 하고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관심 가지니까 저희도 구에서도 좀 저다 적극적으로 좀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천동이 80년대만 해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시장도 활성화돼 있었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가 많이 돼 있었는데 그 단란주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노래방 유흥주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6시 이후에는 사람들이 뭐 보기 드물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어떤 지역인데 우리 청장님 혹시 유천동 이런 단란주점 그런 지역의 어떤 해결 방법, 유흥과 거리에 대한 지역 상권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제 일단 유흥과 거리 관련해서는 이제 위법 사항에 대한 그런 계도라든지 그런 거 주로 하고요. 지금 이제 그 유천동의 이제 전통 시장 부근에 이제 과거에는 그래도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됐었는데 지금은 과거보다는 상당히 이제 그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이제 그 구에서도 그 국토부와 함께 뉴딜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유천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유천 시장에 대한 뭐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뉴딜 사업과 연관해가지고 그쪽이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라든가 이런 쪽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공간이 있으면 우리 그 농협에서 그 가까운 서대전 농협에서 이제 매주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 거를 화훼장 시장을 그쪽에 유도를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는지 한번 해보고 그런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지금보다는 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내년 내후년에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꼭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지금 사실 그 시장 안에 있는 분들이 사실 폐점 위기에까지 와서 저도 가끔 이용을 하다 보면 하루에 손님이 10분도 안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총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서대전 농협에서 화훼장터가 매주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조합장님도 아마 시장 안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가져가라 라고 하는 얘기까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의지만 있으면 지역 상권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것을 아마 옮겨서 활성화를 시키는데 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조학사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에 만나서 시장 활성화하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그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또 내년도에는 또 시장에 대한 환경 개선이라든지 뭐 안심 판매대나 아니면 뭐 여름에 상당히 더우니까 폭염 저감 방안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세 번째로 우리 중구가
다른 타구나 유성이나 서구 같은 경우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시행을 해서 골목골목마다 주차구역을 세워가지고 조금 불편함이 덜하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는 그것을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골목에 보면은 폐타이어라든지 장애물을 놓음으로 인해서 아예 낮에도 주차할 수 없도록 그것을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그 저희 중구가 우리 대전시의 5개 구 중에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적어요. 그러냐면 동구나 서구만 해도 1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보유하는 차량하고 보유하고 지역 내에 주차 면수하고 비교를 하는데 100%가 넘는데 유성구는 뭐 한 180%가 되네요. 근데 저희 중구는 8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이 가장 열악한 구고요. 저도 그런 문제점을 이제 미리 파악을 해서 그럼 우선적으로 하여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빨리 주차 면수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조치를 해서 지금 그 우리가 이제 공원 밑에 이제 지하 주차장 만드는 거 아니면 공용 주차장을 이제 입체화하는 거, 또 이제 기존에 이제 주차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교회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를 활용하는 방안, 또 학교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주차장 이것도 활용하는 방안, 그런 거 다각적으로 검토하는데 기본적으로 열악하다. 다만 가능하면 빨리 그 주차 대수를 많이 늘려서 조금이라도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거주자 우선 주차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은 장애물이나 어떤 폐타이어를 집 앞에 놓는 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일단 불법이죠. 불법이죠. 개인 게 아니기 그래서 때문에. 지금 우리 보면은 그 직원들이 그거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그걸 단속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비슷한 민원에 대한 건데요. 어느 가게를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저에게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은 고무풍선이 이제 식당을 알리는 고무풍선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이웃집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어떤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와서 그 고무풍선을 치우도록 명령을 해서 그걸 빼놨다. 그리고 거기에 LED 등이 있는데 그것도 불법이라 해갖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뭐 불법과 합법을 남을 피해주면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경제적인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유하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 단속에 관련돼서는 이제 공용 도로를 제한하는 거는 이제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의원님 말씀은 강력하게 뭐 저기 단속하라는 게 아니고 예. 오히려 이제 융통성 있게 이렇게 예. 해달라는 말씀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체적으로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네 번째에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문제가 구청 내에 사실 건물도 문제지만 우리가 보면 이 주차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지난 7월달에 우리 차단기를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서 어떤 저희가 됐는데 지금 구청사도 우리 청장님도 생각을 많이 하시죠. 예. 신축에 대해서. 예. 근데 우리 지난 집행부에서 보니까 LH하고 MOU 맺은 게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폐기가 된 겁니까? 존속합니까? 그 사항은 제가 그 취임해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네. 여러 가지 뭐 용도의 이제 시설은 들어가는데 그 자부담이 거의 1,000억 이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자부담이 1,000억 이상, 우리 이제 저 대지를 이제 하고도 1,0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성이 없다. 지나치게 바닥에 자부담이 많다. 그래서 그건 폐기하고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부지에다가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제 3회 장소에다가 하려고 합니까? 그것도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아직 밖에 하는 것도 검토는 중이고 또 자체적으로 여기를 다시 재건축하는 것도 검토 중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 대덕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무슨 마스터 플랜이 형성돼서 발표한 걸 봤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빨리 공론화를 거쳐서 우리 청장님 임기 때 또 어떤 저희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이라는 거를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금년 11월 달에 이제 신청을 해야만 지정이 가능한데 아직 진행 중인데, 그럼 일단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혁신지구로 지정하자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신청해서 지정이 되면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한 10개 정도가 지정이 되는데 그 중에 또 4개 정도는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이 많이 되고 10개 정도는 또 다른 그거보다 좀 낮게 지원이 이제 되는데, 우선 하여간 10개 하나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비도 이제 지원이 되고 또 이제 그 용역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를 하고 우리 이제 구청 와서 실사도 한번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아직 안될 확정은 안 경우는 됐기 어떻게 때문에 예,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시 또 검토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플랜 A가 있고 그렇죠. 플랜 B가 있는데 A는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죠. 예.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B를 그렇죠. 가동해서 예, 그것도 현실적으로 우리 구가 안고 있는 것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이제 그 청사를 또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또 복합적으로 또 다른 기관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저 복합 개발하는 것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세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거에 대한 장단점, 장점도 많고 또 단점도 많을 거예요. 예. 예. 그동안 이제 저희가 그 뭐 주차 면수가 많지도 않아요. 한 140몇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 이제 저희 직원도 여기 주차를 못 해요. 밖에서 이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변 이제 상인들이 이제 주차를 하고 단기간에 그냥 한두 시간 있다가 빠지면 괜찮은데 받쳐놓고 퇴근할 때 가져가니까 이게 이제 활용도가 상당히 회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대덕구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이 운영하다가 이제 차단기 설치해서 운영을 하니까 일단 훨씬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지금 차단기 설치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민원인들이 여기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회전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차단기 설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뿌리공원 제2뿌리공원 조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토지주들이 저한테 이제 민원이 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청장님 아시겠지만 공원 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행위를 안 함으로 인해서 일물제에 의해서 일반 녹지로 풀려졌었는데 그 지역은 10개월 만에 다시 녹지로 보전 녹지로 묶였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네. 당초에 이제 그 자연녹지로 돼 있는데 그 네. 상태에다 이제 공원이 됐잖아요. 네. 공원이 됐는데 그 일몰제에서 공원이 이제 해제가 되는데 해제가 되면 이제 자연녹지로 그냥 이제 존치가 돼야 되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네. 아니 시도 전체적으로 해제하면서 그게 보존녹지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보존. 네, 우리만 저기 보존녹지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원이 해제되면서 공원이 공원이 해제되면서 자연녹지로 돼 있던 거를 네. 이제 그 유지 관리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제되면서 바로 보존녹지로 바뀐 겁니다. 근데 그 문화동 한밭도서관 뒤에 위에는 예.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녹지로 풀려 있다가 거기는 자연 녹지로 보존되니까 아파트를 질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예, 그건 좀 다르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제2뿌리공원하고 여기 문화공원, 네. 그거는 이제 그 개발한 방식이 달라요. 우리 네. 제2뿌리공원은 우리 이제 공공에서 이제 개발하는 거고, 여기 문화공원은 개인이 그렇죠. 민간에서 이제 개발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거기도 이제 내내 이제 공원으로 지정이 됐다가 일몰지에서 공원이 해제되는 거거든요. 해제되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민간 개발을 위해서 17%를 저 주거 지역으로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개발해서 기부 체납하는 그런 조건이, 그러니까 민간 개발하고
공공개발 방식이 아예 그죠? 다른 예, 거죠. 그걸 이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예. 알고 있는데 어떤 이 민간 개발로 인해서 어떤 이익이 창출되는 거하고 가만히 있다가 뭐 시에서 10개월 만에 다시 녹지로 묶여 있으니까 행위를 못하는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2뿌리공원. 제2뿌리공원요. 예. 그거는 아니 이제 행위를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제2뿌리공원으로 지역으로 이제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공공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상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 보상 진행 중인데 문제는 이제 보상가가 문제거든요. 근데 문화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사업하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게 뭐 그렇죠. 개인이 사업주가 뭐 원하는 대로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저희 공공개발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감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세 군데가 감정을 해요. 그 주민들이 지정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지정한 사람, 구에서 지정한 사람 세 사람이 해가지고 평균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하기 때문에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더 주고 더 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 이의 제기를 하면 다시 한번 이제 더 추가로 한번 하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최종 이제 n분의 1로 해가지고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서 해제할 수 있습니까? 원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는 저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이제 저걸 해야죠. 강제 집행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수용 절차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적인 것들이 지금 아마 정부에서 시에서 한다고 해서 지금 강제로 어떤 녹지로 묶어버리니까 어떤 아니 저희가 묶은 게 아니고 하여간 그러니까 공원이 해제되면서 일괄 이제 보존 녹지로 바뀐 거죠. 10개월 만에 아니요, 하면서 이게 해제되면서 공원이 해제되면서 바로 저기 보존 녹지로 바뀐 거예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세부적인 건 확인하겠습니다. 일몰제로 녹지로 자연 녹지로 풀려졌다가 10개월 만에 했고 그것을 시에서 공고를 했다느니 안 했다느니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시에다 알아보니까 그것을 주민들한테 공람할 수 있도록 통보를 했다고도 하는데 본인들은 못 받았다. 다만 신문에 의해서 공고는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크게 보면 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원으로 지정됐다가 풀리면은 자연녹지가 되면 자연녹지에 해당하는 건축 허가라든가 이렇게 다 가능하거든요. 도로가 접해 있으면 가능한데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 그대로 관리해야 되냐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해제가 되면서 공원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공원을 해제하고 곧바로 아마 저기 보존 녹지로 해서 그 녹지 그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세부적인 건 제가 확인할게요. 예, 하여튼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제가 35년을 살다 보니까 그 산성동 동장이 이번에 한 3개월 있다가 다른 동으로 갔다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했는지요? 저희가 이제 저 인사는 이번에 조직 개편을 했잖아요. 네. 조직 개편을 하다 보면 인사 요인이 많잖아요. 이제 보통 때는 이제 최소한 1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되도록이면 동장님 오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건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인사를 하다 보면은 저 순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직 개편을 했기 때문에 조직 인사 요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그거는 1년 제한 안 받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물론 인사권은 뭐 인사권자가 행하는 거라고 막 있고요. 예. 근데 관례적으로 보면은 어떤 1년이라든지 1년, 2년 정도 최한으로 2년까지 하는데 이명수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단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의제 벗어난 발언은 좀 삼가를 해주시고 의제에 들어가 있는 의사 진영만 불편하시면 안 하고요. 불편하면 좀 하고. 지금 의장님이 그냥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청장님. 예, 그래서 답변은 다 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 조직 개편을 했기 때문에 그 1년이 안 돼도 그 규정이나 이거는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사라는 거를 또 어쩔 수 없이 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사가 됐다.
그건 뭐 위반 저기 사항은 아니죠. 저희 동네 통장님이 예. 질문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된 건지, 왔다가 그렇게 했는 건지 꼭 좀 한번 해갖고, 이건 뭐 본 외의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강신 구청장님과 제가 일문일답으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궁금한 사항들을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 우리 청장님이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구정이 더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일문일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윤양수 의원의 일문일답을 저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의장님, 의사 발언이 잠깐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지금 일문일답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본 회의장에서 일문일답을 할 때는 좀 차원이 그래도 중구 발전을 위한 이런 일문일답이 좀 돼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여기가 상임위원회장인지 본회의장인지 그런 구분이 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정수 의원님. 구청 앞 잠깐만요. 구청 앞에 이정수 의원님. 잠깐만요. 구청 앞에 이정수 자 의원님, 중구의회 의장 물러가 이런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이런까지 직시해서 달아났어요. 그러면 이정수 우리 의원님.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것이 우리 중구의회 의장이 뭐가 잘못해서 이렇게 거래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정수 우리가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만 발언 네. 허가는 중구의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발언의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발언을 허가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중지하시죠. 네, 자, 윤양수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이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의장님. 그냥 마무리 발언 하시죠. 네. 자, 조금 제가 일문일답 형식으로 그동안 본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 5가지의 요지를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가 더 발전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서로 화이팅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윤양수 의장님께서 잠깐 마무리 발언하셨으니까 우리 총장님께서 잠시 마무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윤양수 의원님께서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우리 구정에 좀 잘 반영해서 우리 구가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